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슈앤 토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700만 명, 강원도 내에도 48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롱 코비드, 이제 다른 말은 우리가 후유증,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뭐 이제 많은 조사에서 보통 한 10명 중에 한 1명에서 3명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한 조사에 의하면은 후유증 증상만으로 볼 때는 한 10명 중 8명 정도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기분 장애, 뭐 건망증 같은 증상을 후유증을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몇몇 보고에 따르면은 주로 이제 40대 전후의 여성,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보건의료계나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후유증에 많이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30%, 많게는 한 80%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처음 의료 현장에서 겪은 것은 이제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아주 너무 피곤하다. 어떤 몸살처럼 뭐 관절염처럼 통증이 심하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좀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냄새를 못 맡고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맛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찾아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 증상에 우리가 많이 호소했던 게 목이나 가슴을 뭐 칼로 긁는 것 같다는 통증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몇 주씩 가는 분들이 이제 의료 현장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는 머리에 안개를 낀 것처럼 내가 좀 멍하고 집중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제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네. 증상도 참 다양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작되는 것, 지속이 되는 시작 기간 제각각 또 다 다르다면서요? 네네. 보통 이제 확진된 후 확진되고 이제 격리 기간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기침 열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나서 좀 몸살기가 좀 있다가 빠른 분들은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뭐 늦어도 석 달 안에는 일상 회복이 다 됐었는데 몇몇 분들이 이게 몇 달씩 뭐 6개월씩 뭐 그 이상씩 지속되면서 이 롱 코비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 합병증이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뭐 좀 피로감이 있다라든지 근육통이 있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뭐 좀 지나면 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이제 단지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제 합병증이라 그러죠. 다른 질병으로 전이 되고 또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 많이 걱정하던 폐가 섬유화된다, 즉 폐가 이제 굳는다. 이런 그 합병증을 많이 얘기했는데 단지 폐가 굳는 정도가 아니라 폐가 굳으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또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심장 질환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단지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 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이 된다든지 심근경색이 된다든지 이런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요. 또 그리고 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이제 오래 이제 뭐 한 6개월씩 뭐 피곤하고 우울하고 이러다 보면 수면 장애, 우울증이 생기고 그게 또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후유증을 좀 우리가 관리해주기 위한 이제 클리닉, 이제 몇몇 병원에서는 롱 코비드 클리닉이라는 것도 개설을 해서 이런 후유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누적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이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코로나 후유증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집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 모든 병은 사실은 다 이 후유증 합병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당뇨만 하더라도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있고 우리가 이제 헐페스라고 하는 것도 그 후에 뭐 신경통이 남는다든지 이런 그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코로나19는 이게 이제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후유증이 생기고 어떠한 합병증이 생기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이제 좀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좀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 배출이 좀 많았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후유증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마다 그 면역 체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그때 특정한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면역 체질을 가진 분들이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 헐페스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걸려서 면역이 떨어지면 이런 잠재돼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네. 이 후유증,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령이라든지 아무래도 고연령이 되겠죠. 어르신이라든지 또 접촉의 상황에 따라서도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우선 연령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제 40대 전후의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후유증, 합병증을 많이 그렇습니까? 이제 겪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안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다 2차까지 맞추면 맞지 않은 사람보다 또는 1차만 맞은 사람보다 절반 이상 후유증,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이 마저 백신 프로그램을 다 마치면, 즉 1차만 맞고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네.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백신을 맞으면 후유증이 빨리 없어지는 연구조사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후유증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든 아이든 후유증 조기에 이것이 혹시 큰 합병증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조사와 이제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후유증, 합병증은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보면은 정말 다른 감염병도 그렇지만은 이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그저 지나가겠지 하지 말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증상을 빨리 찾아내서 큰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법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